아마 여러분 이번 시간에 아주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도 아마 알 수 없는, 의사들이 얘기 안 하는 그런 얘기 해드릴게요.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한 시간 조금 안 되게, 왜냐하면 또 골밀도 측정을 또 해야 되니까요. 먼저 이 칼슘 하면 뼈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죠. 대부분 칼슘 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칼슘 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칼슘은 심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심장이라는 이 심장의 의미도 있지만 아주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디오 한번 볼게요. 비디오 한번 뭐 생로병사에서 나온 걸 간단하게 짜게 가지고 들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비디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칼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아마 100명이면 한두 명 아실까.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칼슘 하면 뼈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은 뼈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마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갑상선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호르몬 약만 드시지. 그 갑상선, 부갑상선이 바로 칼슘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작용을 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도 움직여야 되고요. 우리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을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얼른 빼내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면서 다리에 쥐가 난다거나 마비가 생기는 일은 칼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드셔서 손발이 차고 저려움이 있는 것은 칼슘 부족함이 대부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칼슘을 뼈에다가 저장을 해요. 우리 몸에 혈액이, 피가요. 저 같은 경우 한 80kg 나가니까 한 4리터 정도 될 거예요. 4.5리터 정도. 50kg 나가시는 분은 한 3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3리터 되는 그 피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 300mg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갑상선이 그 역할을 해요. 이 갑상선이 만약에 갑상선 저하증이 생긴다 하면, 갑상선 저하증이면 칼슘을 피로 못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상선 항진증이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뼈에서 칼슘을 막 뺐어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게 되면 뼈가 많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갑상선이 우리 몸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칼슘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칼슘을 갑상선이 담당을 하는데 그 칼슘이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든가, 이런 다리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두뇌에서 통증을 느낀다든가,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당의 그 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칼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칼슘은 위에서 부서져서요, 대부분 십이지장에서 소화 흡수가 돼요. 소화 흡수될 때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타민 D. 바이타민 D 형태의 것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필요해요. 펩타이드라는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이 두 놈이 협조를 해서 칼슘이 우리 혈액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프로테인 칼슘이 돼요. 갑상선에 반응을 하는 칼슘은 이온 칼슘이에요. 이온 칼슘이 아니고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액 중에 이온 칼슘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갑상선 호르몬이 반응을 안 해요. 자, 우리 혈액 중에 3리터의 혈액 중에 300mg이 칼슘이에요. 그런데 이온 칼슘이 50%가 이온 칼슘이에요. 단백질형 칼슘이 40%. 이 노갈 무기염 상태의 칼슘이 10%예요. 만약에 이것이 오버가 되면 소변으로 배출되든가요.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혈관에 쌓여요. 콜레스테롤하고 결합하면서 혈관에 쌓여요. 혈관에 쌓이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칼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석회화라고 그래요. 그게 동맥경화의 주범이기도 해요. 이게 혈관에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뇌에도 쌓이고요. 전립선에도 쌓이기도 해요. 아무데나 다 쌓여요. 이 칼슘은. 칼슘이 적게 먹어도 칼슘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디건 다 쌓여요. 한국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이 칼슘 함유된 제품들을 더 많이 먹어요. 치즈나 우유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칼슘들이 뼈로 안 들어가고 대부분 쌓여요. 그래서 동맥경화,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요. 이렇게 섭취한 칼슘이 프로테인형 칼슘이 되면요. 우리가 어깨 석회화되면서 어깨에도 쌓이게 되고요. 무릎에도 쌓이게 되고 사방 곳곳에도 다 쌓여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 칼슘이. 그리고 이온 칼슘으로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칼슘이 갑상선을 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뼈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 근육을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온 칼슘이 근육으로 움직여요. 아까 심장을 움직이듯이요. 그래서 그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뼈를 생성시키는데 태아 때 생성된 뼈는 7살 때쯤 7년쯤 되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뼈는 7년에 한 번 100%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35살까지 5번이 바뀌어요. 일생 동안이요. 근데 바뀔 때마다 뼈가 아주 반듯반듯한 세포로 만들어지면 정말 튼튼한 뼈를 갖게 되고요. 바뀔 때마다 부실한 섭식 생활을 한다거나 운동을 못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부실한 뼈 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40살에서 45살까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꽉 차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뼈는. 그 다음부터는 뼈가 생성되지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 뺏기 시작을 해요. 일생 동안 뺏는 거죠. 여자분들은 폐경이 되면 3%에서 5%씩 빠지고 남자는 1%씩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더 골다공증이 많아지는 거죠. 여자분들은 50살이 넘으면 3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이에요. 남자분들은 5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이에요. 이것은 10년 전에 이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워싱턴 저널인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3명 중에 1.3명으로 늘었고요. 남자는 4명 중에 1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섭식의 문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한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덴마크에서 한 25만 명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50대 때 뼈가 건강한 뼈를 가진 사람하고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골다공증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수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20여 년 동안. 약 12.5년이 차이가 나요. 건강한
분은 이만큼 더 오래 사는 거죠. 12년을. 뼈가 부실한 분은 이렇게 적게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장에 부정맥이 생기는 건 아까 심장 보셨죠. 쥐심장이지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부정맥이 생겨요. 제대로 펌프질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펌프질을 못할 때 우리 곳곳의 세포 내 산소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정상적인 우리 그 세포에는 정상적인 세포에 칼슘이 100이 들었다면요. 암세포는 1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슘만 잘 공급하고 칼슘을 잘 대사토록 하게 만들면 암세포도 없어져요. 암세포는 포도당하고 칼륨만 가지고 대사를 해요. 칼슘도 필요 없고 산소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발생시키는 것이 젖산이라는 걸 발생을 해요. 젖산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암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칼슘은 정말 뼈가 아니라 진짜 심장 같은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알츠하이머 들어보셨어요. 치매 중에서 아마 신문에도 아마 그런 말 나오죠.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베타 아밀로이드. 그건 단백질이에요. 우리 모든 몸에 단백질 안에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그 단백질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트럭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무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모양새가 없는 거죠. 그게 해마세포를 공격하면 그게 이제 바로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칼슘만 잘 공급한다면 그 무정형화된 단백질이 정형화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신경학회나 존스 홉킨스 대 하버드대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열쇠는 칼슘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요. 그만큼 칼슘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머리뼈에서 빠져나오는 골다공증처럼 빠져나오는 칼슘은 우리 그 두뇌 세포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그 신생아들 이렇게 보면요. 한국의 신생아들은 48%가 칼슘 결핍이에요.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간질이라든가 자폐라든가 ADHD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그것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이 제대로 섭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점점 심각해져요. 아이들이요.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데 정자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눈봉사가 심리 밖에 있는 초가집을 찾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자 그 한 마리가 중요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마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갑상선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호르몬 약만 드시지. 그 갑상선, 부갑상선이 바로 칼슘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작용을 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도 움직여야 되고요. 우리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을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얼른 빼내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면서 다리에 쥐가 난다거나 마비가 생기는 일은
칼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드셔서 손발이 차고 저려움이 있는 것은 칼슘 부족함이 대부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칼슘을 뼈에다가 저장을 해요. 우리 몸에 혈액이 피가요. 저 같은 경우 한 80kg 나가니까 한 4리터 정도 될 거예요. 4.5리터 정도. 50kg 나가시는 분은 한 3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3리터 되는 그 피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 300mg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갑상선이 그 역할을 해요. 이 갑상선이 만약에 갑상선 저하증이 생긴다 하면, 갑상선 저하증이면 칼슘을 피로 못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상선 항진증이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뼈에서 칼슘을 막 뺐어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게 되면 뼈가 많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갑상선이 우리 몸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칼슘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칼슘을 갑상선이 담당을 하는데 그 칼슘이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든가, 이런 다리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두뇌에서 통증을 느낀다든가,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당의 그 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칼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칼슘은 위에서 부서져서요, 대부분 십이지장에서 소화 흡수가 돼요. 소화 흡수될 때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타민 D. 바이타민 D 형태의 것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필요해요. 펩타이드라는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이 두 놈이 협조를 해서 칼슘이 우리 혈액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프로테인 칼슘이 돼요. 갑상선에 반응을 하는 칼슘은 아이오닉 이온 칼슘이에요. 이온 칼슘이 아니고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액 중에 이온 칼슘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갑상선 호르몬이 반응을 안 해요. 자, 우리 혈액 중에 3리터의 혈액 중에 300mg이 칼슘이에요. 그런데 이온 칼슘이 50%가 이온 칼슘이에요. 단백질형 칼슘이 40%. 이 노갈 무기염 상태의 칼슘이 10%예요. 만약에 이것이 오버가 되면 소변으로 배출되든가요.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혈관에 쌓여요. 콜레스테롤하고 결합하면서 혈관에 쌓여요. 혈관에 쌓이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칼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석회화라고 그래요. 그게 동맥경화의 주범이기도 해요. 이게 혈관에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뇌에도 쌓이고요, 전립선에도 쌓이기도 해요. 아무데나 다 쌓여요, 이 칼슘은. 칼슘이 적게 먹어도 칼슘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디건 다 쌓여요. 한국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이 칼슘 함유된 제품들을 더 많이 먹어요. 치즈나 우유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칼슘들이 뼈로 안 들어가고 대부분 쌓여요. 그래서 동맥경화,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요. 이렇게 섭취한 칼슘이 프로테인형 칼슘이 되면요, 우리가 어깨 석회화되면서 어깨에도 쌓이게 되고요, 무릎에도 쌓이게 되고 사방 곳곳에도 다 쌓여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 칼슘이. 그리고 이온 칼슘으로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칼슘이 갑상선을 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뼈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 근육을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온 칼슘이 근육을 움직여요. 아까 심장을 움직이듯이요. 그래서 그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뼈를 생성시키는데 태아 때 생성된 뼈는 7살 때쯤, 7년쯤 되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우리 뼈는 7년에 한 번 100%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35살까지 5번이 바뀌어 일생 동안이에요. 근데 바뀔 때마다 뼈가 아주 반듯반듯한 세포로 만들어지면 정말 튼튼한 뼈를 갖게 되고요. 바뀔 때마다 부실한 섭식 생활을 한다거나 운동을 못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부실한 뼈 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40살에서 45살까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꽉 차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뼈는. 그 다음부터는 뼈가 생성되지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 뺏쓰기 시작을 해요. 일생 동안 뺏쓰는 거죠. 여자분들은 폐경이 되면 3%에서 5%씩 빠지고 남자는 1%씩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더 골다공증이 많아지는 거죠. 여자분들은 50살이 넘으면 3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이에요. 남자분들은 5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이에요. 이것은 10년 전에 이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워싱턴 저널인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3명 중에 1.3명으로 늘었고요. 남자는 4명 중에 1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섭식의 문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한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덴마크에서 한 25만 명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50대 때 뼈가 건강한 뼈를 가진 사람하고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골다공증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수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20여 년 동안. 약 12.5년이 차이가 나요. 건강한 분은 이만큼 더 오래 사는 거죠. 12년을. 뼈가 부실한 분은 이렇게 적게 살아요. 중요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마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갑상선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호르몬 약만 드시지. 그 갑상선, 부갑상선이 바로 칼슘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작용을 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도 움직여야 되고요. 우리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을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얼른 빼내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면서 다리에 쥐가 난다거나 마비가 생기는 일은 칼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드셔서 손발이 차고 저려움이 있는 것은 칼슘 부족함이 대부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칼슘을 뼈에다가 저장을 해요. 우리 몸에 혈액이 피가요. 저 같은 경우 한 80kg 나가니까 한 4리터 정도 될 거예요. 4.5리터 정도. 50kg 나가시는 분은 한 3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3리터 되는 그 피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 300mg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갑상선이 그 역할을 해요. 이 갑상선이 만약에 갑상선 저하증이 생긴다 하면 갑상선 저하증이면 칼슘을 피로 못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상선 항진증이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뼈에서 칼슘을 막 뺐어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게 되면
뼈가 많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갑상선이 우리 몸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칼슘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칼슘을 갑상선이 담당을 하는데 그 칼슘이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든가 이런 다리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두뇌에서 통증을 느낀다든가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당의 그 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칼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칼슘은 위에서 부서져서요. 대부분 십이지장에서 소화 흡수가 돼요. 소화 흡수될 때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타민 D. 바이타민 D 형태의 것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필요해요. 펩타이드라는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이 두 놈이 협조를 해서 칼슘이 우리 혈액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프로테인 칼슘이 돼요. 갑상선에 반응을 하는 칼슘은 아이오닉 이온 칼슘이에요. 이온 칼슘이 아니고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액 중에 이온 칼슘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갑상선 호르몬이 반응을 안 해요. 자, 우리 혈액 중에 3리터의 혈액 중에 300mg이 칼슘이에요. 그런데 이온 칼슘이 50%가 이온 칼슘이에요. 단백질형 칼슘이 40%. 이 노갈 무기염 상태의 칼슘이 10%예요. 만약에 이것이 오버가 되면 소변으로 배출되든가요.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혈관에 쌓여요. 콜레스테롤하고 결합하면서 혈관에 쌓여요. 혈관에 쌓이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칼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석회화라고 그래요. 그게 동맥경화의 주범이기도 해요. 이게 혈관에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뇌에도 쌓이고요. 전립선에도 쌓이기도 해요. 아무데나 다 쌓여요. 이 칼슘은. 칼슘이 적게 먹어도 칼슘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디건 다 쌓여요. 한국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이 칼슘 함유된 제품들을 더 많이 먹어요. 치즈나 우유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칼슘들이 뼈로 안 들어가고 대부분 쌓여요. 그래서 동맥경화,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요. 이렇게 섭취한 칼슘이 프로테인형 칼슘이 되면요. 우리가 어깨 석회화되면서 어깨에도 쌓이게 되고요. 무릎에도 쌓이게 되고 사방 곳곳에도 다 쌓여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 칼슘이. 그리고 이온 칼슘으로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칼슘이 갑상선을 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뼈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 근육을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온 칼슘이 근육을 움직여요. 아까 심장을 움직이듯이요. 그래서 그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뼈를 생성시키는데 태아 때 생성된 뼈는 7살 때쯤 7년쯤 되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뼈는 7년에 한 번 100%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35살까지 5번이 바뀌어요. 일생 동안이요. 근데 바뀔 때마다 뼈가 아주 반듯반듯한 세포로 만들어지면 정말 튼튼한 뼈를 갖게 되고요. 바뀔 때마다 부실한 섭식 생활을 한다거나 운동을 못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부실한 뼈 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40살에서 45살까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꽉 차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뼈는. 그 다음부터는 뼈가
생성되지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 뺏기 시작을 해요. 일생 동안 뺏는 거죠. 여자분들은 폐경이 되면 3%에서 5%씩 빠지고 남자는 1%씩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더 골다공증이 많아지는 거죠. 여자분들은 50살이 넘으면 3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이에요. 남자분들은 5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이에요. 이 기록, 이것은 10년 전에 이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워싱턴 저널인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3명 중에 1.3명으로 늘었고요. 남자는 4명 중에 1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섭식의 문제, 뭐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한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덴마크에서 한 25만 명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50대 때 뼈가 건강한 뼈를 가진 사람하고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골다공증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수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20여 년 동안. 약 12.5년이 차이가 나요. 건강한 분은 이만큼 더 오래 사는 거죠. 12년을. 뼈가 부실한 분은 이렇게 적게 살아요.